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토요일에 A란 친구 결혼 청첩장을 받으러 나가서 술을 마셨어요. 이 친구의 남자친구를 사진으로만 몇 번 봤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낯은 익지만 누구지? 이런 느낌이요. 아는 사람인데가 아니라 누구더라? 왜 낯이 익지? 이런 거요. 뭐 여튼 토요일에 남자친구분이랑 처음 만났어요. 술을 마시다 한참 놀면서 점점 낯이 익는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었고 어디서 봤는데 하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누구더라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면서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서 제가 술김에 저랑 어디서 본 적 없어요? 너무 낯이 익어요. 했는데 그분은 절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흔하게 생긴 건가 하며 그러려니 하고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제가 2, 3년 사이에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원래 직업이 운동 관련된 직종에 종사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술과 각종 맛있는 음식으로 폭주하고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그 친구 남자친구분이 시집 가려면 살 좀 빼야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운동한 짬밥이 있어서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그 체중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SNS를 뒤졌어요. 제가 불과 몇 년만 해도 이랬어요. 라고 보여주려고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아는 또 다른 지인 B의 전 남편이었어요. 저랑 지인 B와 전 남편과 우리 그룹 사람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친구들이랑 사진 찍잖아요. 그때 저와 B 그리고 그룹 사람들과 사진 찍는데 야외 결혼식이어서 신부 대기실 근처에 신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사진 찍자 했어요.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간 지인이 저를 태그해서 글을 올렸어요. 그 사진 안에 남자가 있네요. A와 B 사이에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남자친구를 두면 연결고리가 생기더군요. 예를 들면 A랑 남자랑 알바자리가 같았고 B랑 남자랑 알바를 같이 했다든지 A랑 남자랑 나이트에서 만났고 B랑 남자랑도 나이트에서 만났다든지 뭐 그런 연결고리요. 디테일한 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B와는 결혼하고 성격 차이로 1년 정도 지나고 이혼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고 그래서 이혼이 빨리 끝났어요. B의 남자친구였을 땐 이 사람이 여자친구 친구들 만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자기 친구들 보여주는 것도 싫어했고요. 내가 오빠고 선배인데 형인데 걔들이 오라면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요. B가 자기 친구들 보고 싶다고 하면 항상 바쁘다 뭐다 안 된다 하면서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년 연애하면서 2명 본 게 다예요. 청첩장 주던 날 정말 잠깐 한 번, 결혼식 날 그게 다였어요. 집들이도 안 했고요. 집들이도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초대해서 비유 맞춰야 하냐면서 안 한다고 했대요.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서 임신했는데 피임 못했다고 한심하다고 하고요.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게 생겨서 어디 닭발이 먹고 싶었는데 가서 먹으면 비싸니까 편의점 닭발을 사다가 집에 와서 물에 고추장 풀고 나름 만들어 먹었는데 그걸로 한심하다고 애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네가 살찌려고 먹고 싶은 걸 주체 못하고 처먹는다 했다네요. 또 B가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받았는데 대기업이 아니라서 무급으로 육아휴직 6개월을 줄 수 있다고 무급이면 복직도 가능하고 힘들면 그만둬라 뭐 이런 식이었나 봐요. 아이 낳고 복직했는데 육아용품 사는 걸로 난리를 쳤다 하고요. 우유병 사면 모유 먹이지 우유병 샀다고 난리치고
모유 담는 일회용 팩 샀더니 비닐에 그냥 넣지 그딴 거 샀다고 뭐라 하는 것 등등 뭐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지만 B가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돈 안 번다고 무시하고 뭐만 사면 난리쳤어요. 여튼 그래서 결혼하고 1년 좀 넘어서 이혼했습니다. 출생신고하게 혼인신고하자고 했는데 끝까지 귀 닫았고요. 그래서 우선 엄마 쪽으로 한부모 이런 걸로 출생신고하고 끝까지 혼인신고는 안 해줬어요. 결국 제 지인 B가 이혼하자고 하고 나왔습니다. 혼인신고 안 한 터라 금방 끝냈어요. 그게 벌써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2번 잠깐 본 얼굴이어서 그냥 잊혀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가 지금 또 다른 제 지인 A에 결혼할 남자라고 합니다. 토요일에 만나고 얼굴, 이름, B에게도 확인하고 어제 다른 지인들 모임에 청첩장 돌린다고 해서 거길 또 갔어요. 가서 혼인신고는 바로 하실 건가요? 아이 생기면 먹을 건 잘 사주실 건가요? 하면서 따지듯 묻고 A한테 전부 이야기는 못했지만 어떻게 만났냐, 뭐 하던 사람이냐, 혹시 이혼남이냐 등등 물었는데 이혼남은 뭐냐며 저보고 웃기다며 웃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오늘도 A랑 만나고 왔는데 그냥 한없이 행복한 신부더라고요. 곧 결혼인데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지랖을 부려서 있는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걸 지켜봐야 할까요? 추가. 댓글 하나하나 잘 읽었습니다. 결혼이다 보니 제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상상도 안 가서 겁이 나서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남자분은 B의 아이에 관한 친권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출생신고 할 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엄마 쪽 호적에 올렸고 아빠도 따로라도 신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마저 안 했어요. 초등본 다 떼도 이혼과 아이는 절대 나오지 않겠죠. 처음에는 알고 만난 거겠지 했는데 A랑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결혼했던 사실조차 모르는 눈치더군요. 신혼집도 완전 다른 지역에다 구했더라고요. 다른 이유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까 생각할 텐데 결혼 당시 B가 너무 힘들어했고 또 그 남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이 사실을 알려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괜히 제가 입방정 떨어서 큰일 치르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선 내일부터 연휴라고 오늘 저녁에 남자친구와 놀러를 간다네요. 전 오늘부터 휴일이라 하루라도 빨리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A 회사 근처에서 커피 한 잔 하자고 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2번째 추가. 일단 결과는 개판이 되었고 일이 좀 커졌습니다. 전 그 남성분에게 욕먹고 몸싸움을 할 뻔했고 A는 울고불고 난리치다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에 A 부모님이 오시고 그래서 병원에 있다 왔네요. 그 남성분이 찾아올 것만 같아 매우 무섭네요. 괜한 일을 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A 만나서 너 알아? 하고 SNS에 있는 사진을 들이밀었습니다. 한참을 보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계속 보더니 이게 누구냐고 저에게 반문해서 사실대로 다 말했어요. 내 지인 전 남편이었다. 알고 있느냐?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는데 엄청 상기된 표정으로 A가 이게 그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냐 해서 제가 B와 카톡한 내용을 일부 보여줬습니다. 카톡에는 처음 만난 날 그 남성분이 찍힌 사진과 이름을 묻고 그 사람 맞냐 묻는 카톡이었습니다. 웃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며 저보고 지어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면 그 사람 앞에서 그럼 증거를 대보라며 되려 따지더라고요. 진정해라. 나도 말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혹시나 알고 있는데 내가 이러는 걸까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뭐 그런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SNS 사진을 캡처해서 자기 핸드폰으로 보냈어요. 확인용으로 쓴다고. 왜 이혼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캐물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난 이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고 B가 피해보는 것도 원치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만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남성분이 카페로 오셨어요.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가서 좀 일찍 퇴근했다고 데리러 오라고 했나 봐요. A가 남자를 보자마자 자기 핸드폰으로 보낸 사진을 보여주며 던지다시피 하고 나갔고 그 남자분은 핸드폰 사진을 한번 보고 절 보더라고요. 전 조용히 일어나서 집에 오려고 했는데 그분이 절 따라와서 잡고는 A를 데려오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남자가 상황 설명을 듣길 원했고 제가 A에게 다 말했으니 두 분이 이제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다고 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절 가로막고 밀치고 돌아온 A가 그 상황을 보더니 그 남자한테 진짜였냐고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해서 근처 큰 공원으로 갔습니다. 전 못 가게 잡고 있었고요. 공원에서 A가 설명하라고 소리 지르고 그 남자는 제 눈치를 보며 설명하더라고요. 공원에서 2시간가량 싸움이 났고 전 거의 입 다물고 있었어요. 제가 왜 필요했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가려 하면 남자는 힘쓰고 A는 가지 말고 있으라고 네가 가면 얘기가 안 된다며 잡았어요. 증인이 필요한 건가 하는 심정으로 옆에 있었는데 그 남자 끝까지 아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A에게는 카페에서 제가 말했고요. 남자가 동거 같은 수준이었다. 너도 동거한 여자 있는 거 알지 않냐. 살아보니까 진짜 거지 같은 년이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1년도 안 돼서 그냥 갈라진 거다. 이게 동거지 어떻게 결혼이냐 라고 무한반복. A가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 자기 새끼가 아니랍니다. 참고로 아빠 판박이에요. 무튼 저한테 욕을 하고 신발 거리면서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린 거냐고 소리 지르고 왜 남의 인생에 참견이냐면서 그녀는 그때도 사람 인생 방해하더니 가만 안 둔다며 소리를 지르고 상황이 좀 무서웠고 제가 가해자가 된 것만 같았어요. 해도 떨어지고 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오는데 산이랑 공원이랑 같이 있는 곳이었고 우린 공원과 가까운 산 쪽에 있었는데 A가 울며 불며 소리 지르며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계단이 꽤 높았고요. 제가 하며 얼른 뛰어갔는데 그 남자는 애가 굴러 떨어졌는데 저 쫓아와서는 욕하고 멱살 잡고 그년이 시켰냐고, 그년 어디 있냐고 소리 지르고 B는 이사 갔고 연락처도 바꾸고 살고 있어서 이혼하고 이 남자랑 만난 적도 없다고 했어요. 제 핸드폰 뺏어서 B 연락처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혼자 욕하고 절 손찌검할 기세로요. A에게 가보라고 소리 지르고 가보니 피를 흘렸고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길로 병원에 다 갔고 A가 남자에게 돌아가 주길 부탁했고 전 A의 부탁으로 병원에 부모님 오시기 전까지 있어달라고 해서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하고 나와서 병실에서 부모님 오시면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자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부모님 오시고 A의 몰골을 보고는 계속 저에게 추궁하듯이 물으셨고
A랑 이야기하시라고 했는데 A가 부모님 보자마자 엄청 울었어요. 한참 울었고 제가 일어나려 했는데 A가 핸드폰 사진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며 땡땡아, 미안한데 내가 말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얘기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부모님에게 상황 설명을 다시 하고 부모님은 결혼 파토 내고 고소하신다고 저랑 B에게 증인이 되어 달라시는데 이 일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제발 도와달라고 A가 울고 혼인 빙자 간음죄인가 뭐 그런 거랑 사기죄랑 저도 그날 부모님 뵙고 알았는데 A의 아버님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는 아닌 것 같았고 많이 해박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많이 노여워하시며 B 연락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죄송하다고 전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가씨도 이 일에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 않냐며 이렇게 일 크게 벌리고 나 혼자 쏙 빠지는 건 비겁한 거 아니냐고 하셔서 그럼 그냥 결혼해서 살게 둘 걸 그랬나 봅니다. 하고 나오면서 그분이 밖에서 기다리지 않을까 하고 겁이 나서 콜택시 부르고 후문으로 택시 타고 갔는데 다행히 그분은 못 받고 집에 오니 새벽이더라고요. 저도 오늘 일정이 있어서 일찍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 A가 제발 B 연락처 알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카톡이 왔고 결혼했던 증거, 아이와의 유전자 검사 등을 하고 싶다고 부탁한다고 연락이 왔네요. B에게도 카톡이 왔는데 그 남자가 자기 연락처를 알았다며 자기 무섭다고 그 사람이 B에게 전화랑 문자로 욕하고 저 어디 사냐고 가만 안 둔다고 제 연락처를 계속 물었다네요. 아침에 번호 바꾸고 연락 준다고 했는데 A에게도 그 남자에게 제 신상 정보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부탁은 해놨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찾아올 것 같아서 저도 엄청 무섭고 B는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그 남자랑 두 번은 얽히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A는 제발 도와달라고 하고 잘한 짓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인터넷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보던 아침밥 문제를 제가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현재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요. 결혼 직전에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직장을 몇 달간 쉬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몇 달 쉬다가 3, 4개월 전부터 친언니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물론 신혼 때는 어차피 하는 일이 따로 없으니 아침에 일어나서 밥 안 치우고 씻고 반찬 준비하고 깨워서 같이 밥 먹고 출근시키고 나면 청소하고 저녁 전에 장 보고 퇴근 시간 맞춰서 식사 준비도 하고 했죠. 헌데 저도 이제 일 시작한 참이고 하다 보니 시간이 참 안 맞더라고요. 저는 8시 출근, 7시 퇴근이고 신랑은 11시 출근, 10시, 11시 퇴근인데 보통 퇴근하면서 장 보면서 신랑하고 통화하고 밥 안 먹었다고 하면 저녁에 반찬 준비하면서 조금 덜어서 전 요기하고 청소하고 씻고 언어 공부하다가 신랑 퇴근 시간쯤 돼서 밥 차려놔요. 그럼 신랑 도착해서 씻고 밥 먹으면 11시, 12시인데 전 졸려서 뒤로 넘어가요. 대충 몇 마디 거들다가 밥 차려주고 수저 뜨는 거 보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 해놓고 밥 새로 안 치고 씻고 출근하면서 취사 눌러놓고 나와요. 차는 그냥 저녁에 먹던 거일 때도 있고요. 아침에 덜 바쁘면 계란말이라든지 두부무침, 스팸 부침 이런 거 해놓고요. 신랑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였고 서로 익숙하게 여겼어요.
헌데 2달도 전에 시부모님이 서울에 잔치가 있어 올라오셔서 이틀 주무시기로 했는데요. 신랑이 출근 전에 시부모님 픽업해서 잔치에 모셔다 드리고 출근했고, 제가 퇴근하면서 모시고 저희 집 오면서 식사도 밖에서 하고 들어왔어요. 이부자리 봐드리고 신랑 찬까지 할 엄두가 안 나길래 저녁은 먹고 들어오라고 했고, 신랑 오는 거 보고 대충 시부모님이랑 이야기하다가 2시 넘어서 잠들었고요. 새 밥, 새 국 없으면 안 되시는 시아버지 덕에 아침 6시 조금 넘어서 일어나서 밥 취사 누르고 국도 끓였어요. 조미김, 시금치하고 무나물 식탁에 올렸고, 계란말이하고 시댁에서 가져온 깍두기 올리고, 전날 저녁에 식당에서 소불고기 포장해온 거 뚝배기에 올려놓고 씻으러 들어갔네요. 머리 감고 세수하고 나오면서 신랑 깨웠고, 밥 다 돼가니까 뚝배기 불 켜고 밥 다 되면 좀 차려드리라고 하고 저는 옷 갈아입었고요. 나는 머리에는 물이 툭툭 떨어져도 다 닦지도 못하고 바둥거리는데, 신랑이 짜증내면서 좀만 더 있다가 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나 지금 나가야 해, 빨리 하라고 크게 소리내고 신랑은 알았다고 하고 일어났고요. 물 뚝뚝 떨구면서 집 밖으로 나섰는데 차키를 안 들고 나와서 집에 다시 올라갔더니 신랑은 침대에 누워있고 시어머니가 밥 퍼서 2분이 드시고 있길래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랑한테 왜 다시 자냐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머리에 뭐가 부딪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등 뒤에 있었고요. 정신이 멍해서 뒤도는데 바닥에 숟가락 굴러다니고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당황했네요. 본인 아들한테 아침부터 큰 소리 한다고 제 머리를 밥 먹던 숟가락으로 때린 거였어요. 너무 어이없죠. 저도 당시엔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 하는데 시어머니, 그냥 우린 오늘 갈란다 하고 짐 싸고 있고, 저도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출근한다고 하고 나왔고요. 저녁에 들어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회사에 하루 휴가 내고 시부모님 모셔다 드리고 왔다 하길래 아, 그래 하고 넘어갔는데 대뜸 자긴 서운하다 하는 거예요. 그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려줘서 밥도 안 먹이고 쫓아내냐 하면서 내 부모 아니라 네 부모였어도 그러겠냐 하는데, 싸움 거는 거냐고. 내 부모였으면 딸 고생한다고 밥도 차려줬을 거라고. 누가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 자식 머리통을 밥 먹던 숟가락으로 때리겠냐고. 대체 누가 누구한테 서운해야 하는 거냐고. 내 부모, 네 부모 나눌 거였으면은 네 부모 아침밥은 네가 차렸어야 맞는 거 아니냐 했더니, 신혼 때는 아침 저녁 잘 차려주더니 하는 게 없다 소리 하길래,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밥 해주는 게 뭐가 어렵냐, 해주겠다. 너도 다시는 어디 가서 돈 벌어 오라 마라 소리 말라 하고 집에 들어 앉아버렸어요. 친언니네에서 일하는 거다 보니 사정 설명했고, 하청업체식으로 신랑 출근시키고 시간 날 때마다 일해서 보내고 건당 수입이고요. 신랑은 아직 일하는지 모르고 있고요. 그렇게 2달가량을 아침 저녁은 일단 꼬박 챙겨주니 좋다 좋다 하더니, 당장 가계부 계산기 두들겨 보더니 아쉬운지 오늘 슬쩍 말 꺼내는데 일 다시 했으면 좋겠다네요. 개그 아닌가요? 나 일 보내면 아침 저녁은 어쩌려고 가정부라도 구할까 하니 그냥 자기가 라면 끓여 먹겠대요. 당장 집 대출에 차 유지비, 폰 할부, 세금, 적금, 가족계, 친구계,
경조사비 등 나가는 게 많다 보니 혼자 벌어서는 쪼달리기도 하겠죠. 헤어질 거 아니면 서로 양보하고 살자 하는데 뉘앙스가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 이혼 소리 꺼내줘서 고맙다 하고 집 나와서 PC방에 와 있네요. 추가. 그 새벽에 너무 화가 난 채로 온 곳이 PC방이고 컴퓨터가 눈앞에 있다 보니 속풀이라도 하자 싶어 글을 썼어요. 하고 싶은 말은 천 가지 만 가지였지만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에 키보드를 누를 때마다 손가락도 바들바들 떨리다 보니 그냥 너무 대충 글을 쓴 듯해서 죄송해요. 글 확인하다 보니 일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커진 듯해서 대략의 추가 글은 있어야 할 듯해서 다시 글을 남겨요. 우선 저는 결혼 초에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어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과 크게 접점은 만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 둔 상태예요. 두 분 다 독불장군 스타일이시고 시어머니가 자기 몸을 해하는 스타일이라 그저 마주치면 서로 식사하고 대충 대화하고 헤어지고 해요. 헌데 결혼 초에 시아주버님 사업 문제로 저희한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 한 걸 거절했다가 어머님이 볼펜으로 당신 손등과 팔을 찢거나 하는 등의 일이 있었고 제가 너무 놀라 쇼크가 오고 한 적이 있어서 겉으로는 어머니 대접해드리지만 아예 트러블이 있을 만한 요소에서는 저도 무시를 하는 편이에요. 당일에도 이런 문제에 당황한 것도 사실이고 가신다고 짐 싸는데 따라 들어가서 언성 높여봤자 더 최악의 상태가 올 거라 생각해서 그냥 자리를 떴어요. 병원 심리치료도 다니고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아픈 분이다, 치료 중이다를 상기하다 보니 저도 시어머니 태도에 무뎌졌을진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적당히 무시하는 거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글 역시 아픈 시어머니보다는 신랑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점은 사과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한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건 알아요. 잘못된 행동이지만 환자이기도 하니 어느 정도 이해하고 무시하고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있어요. 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렵네요.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하는 것 같아도 오죽하면 하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무튼 신랑과의 이야기에 관해서예요. 시부모님 내려가신 저녁에 쫓아내냐고 했던 말이나 네 부모 내 부모 발언이나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간신히 버텼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 기분이 나빴고 저도 적당히 되받아치면서 생각을 다잡았어요. 이제 겨우 1년 살았는데 이런 이유로 이혼 운운하는 건 너무 섣부르다 싶었어요. 그래도 4년 넘게 연애하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같이 하자고 한 결혼이니까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고 배워가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침 저녁 차리니 많이 하길래 일 그만둔다고 하고 집에 앉아 살림하면서 여가 시간 쪼개 프리로 신랑 몰래 일을 시작했어요. 우선은 신랑이 눈치 있게 스스로 알아줬으면 했거든요. 저라고 좋아서 일 그만둔다 하고 아침 저녁 해다 바친 건 아니에요. 제가 아침 저녁 꼬박 차리면서 집에 있는 동안 제가 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상황도 남편 스스로 가게 상황을 파악하는 눈을 길렀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무턱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서로 싫은 얼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신랑에게도 몰래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어차피 빠듯하니 남편이 깨닫고 맞벌이 하면서 가게 키워나가자 했으면 저도 사실은 부업식으로 하고 있었다 하면서 가계부 부족한 거 메꾸고 서로 배려하고 잘 살자 하고 훈훈하게 끝내는 모습을 상상한 거였는데 빗나갔네요. 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도 돈이 쪼들리니까 일해라는 식의 말이어서 가정부라도 구할까 하고 비꼬았더니 라면 끓여 먹고 다니겠다는 말에 저는 이젠 배우자로서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싶었고요. 헤어질 거 아니면 서로 양보하자는 소리가 네가 감히 이혼 이야긴 못 꺼낼 걸 하면서 평소에 얼마나 날 깔보고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저도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만큼 아직 그 사람의 아내로 있고 싶기 때문은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도 최악의 상황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느껴지면 저 역시도 저에게 옳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그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고 배려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지만 서로 변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게 허사였다는 걸 깨닫게 돼서 쓴 글이에요. 줄여 말하면 이렇게 간단한데 본 글을 너무 대충 쓰다 보니 보충하는 데에서 더 시간이 걸려버렸네요. 아무튼 상황에 처하면 바로 대처하기보다 틀을 만들고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는 성격이다 보니 글 속에서 제 행동에 답답해 했던 분들께 괜히 죄송하네요. 그래도 이래저래 글을 쓰다 보니 제 생각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돼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기분이에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읽어보았어요. 오늘 저녁 신랑하고 이야기하면서 조언해 주신 이야기들과 제 생각들을 정리해서 진중하게 이야기해 볼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조언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